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2페이지 무효에 관계된 사항을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16번 무효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다툼 판례. 자, 기억. 일부분이 무효인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137조에 일부 무효의 법리를 그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원칙은 전부 무효, 예외적으로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 즉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기초로 하여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일부는 유효하고 일부는 무효가 되는 것이 예외란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옳은 지문이고 니은 무효행위 추인 139조입니다. 본문 원칙은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원칙은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행위인 걸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의 원인이 종료, 소멸된 후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 추인해야 한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추인은 상추의 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즉 단독행위, 즉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따라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문서로 해도 되고 구두나 구술로 해도 되고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도 없고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가 틀렸네요. 자, 네 번째 138조의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욕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인정될 때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기초로 하여 무효였던 행위를 다른 행위, 유효한 행위로 전환할 수 있다. 다른 법률행위로 효력을 가진다. 138조에 무효행위 전환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예외적에 체크하시고 당사자 쌍방이 무효를 알았더라면 약정된 매매 대금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전하여 합의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 다른 금액을 내용으로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전환에 체크하시고 리얼 미음을 묶어보시고 리얼이 법률 규정 무효행위 전환 138조에 대한 법률 규정이 리얼이고 그게 원칙인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매매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폭리행위가 성립했다면 과다하지 않는 다른 금액으로 매매했을 것이다 라고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기초로 하여 무효행위 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바로 이 판례입니다. 매매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면 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사의 질서행위의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 공통점 하나, 둘 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은 허용하지 않는다. 차이점 하나, 반사의 질서행위의 무효는 무효행위 추인도 허용하지 않지만 138조의 무효행위 전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 그게 바로 미음 판례입니다. 매매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등장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요. 자, 17번은 반복입니다. 자, 18번부터가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문제, 요약집 56페이지부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 다툼 판례. 1번 제한능력자, 제의 동그라미, 차고, 차의 동그라미, 사기, 사의 동그라미, 강박, 강의 동그라미. 예, 제착 사강이 취소 사유입니다. 으로 인한 취소권은 취의 동그라미, 취하면의 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거의 대부분 형성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취소권을 가진 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형성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취소권자를 말해요. 사유가 제착사강이기 때문에 취소권자도 제착사강이고, 다만 제착사강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과 성계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때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자이지만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별도의 수권행위, 특별수권이 있어야만 임의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다. 포괄성계인, 특정성계인 모두 취소권자인데 특정성계의 경우 취소권만의 특정성계, 취소권만을 팔아먹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를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번 제한능력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거의 임의 대리인과 임의에 가로하시고 법정 대리인, 성계인은 취소권을 가진다. 임의 대리인이 틀렸습니다.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확정의 체크요. 그 취소는 확정된 상대방, 체크, 그 상대방에 대한까지요. 의사표시로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체크 제한 능력자는 까지요. 취소가 되고 소급하여 무효가 됐다면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됐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때 반환의 범위는 원칙 선의예자는 현존이익, 악의예자는 전부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환 범위에 예외가 있다.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만큼은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만을 반환합니다. 그러므로 제한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4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첫째 줄 중앙에 가분적 체크, 그리고 목적물의 일부가 체크 특정이요. 그리고 둘째 줄 마지막 그 일부만의 취소도까지요. 정리한다면 일부 무효는 137조의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일부 무효의 법리. 일부 취소는 법률에 규정이 없습니다. 일부 취소는 법률에 규정이 없지만 일정한 요건 하 무효행위, 일부 무효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럼 일부만 취소하기 위해서 법률행위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가분적이요. 그리고 목적물의 일부를 딱 정할 수 있다면 특정이요. 법률행위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는 대부분 판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지리산 국립공원 내 공원 휴게소 부지 기부 체납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한 필지의 일부만 공원 휴게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담당 공무원의 법령 오해로 인한 잘못된 설명 때문에 휴게소 부지가 아닌 16배나 넘는 토지를 한 필지 전부를 기부 체납한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의 유발된 동기의 착오이기 때문에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이면서 한 필지 일부만 공원 휴게소 부지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한 필지 일부, 목적물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휴게소 부지가 아닌 부분은 일부 취소한 사건이에요. 확 줄여서 일부 무효의 법리는 법률에 규정이 있지만 일부 취소는 대부분 판례가 일정한 요건나 일부 무효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9 한번 보시고 20번입니다.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체커 병에게 매각하고까지요. 병은 다시 이 부동산을 정에게 매각하였다. 다시 체커 갑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까지요. 취소권자,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 추인권자를 빠짐없이 표시한 것은, 취소권자는 제착사강과 그 대리인과 성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착사강 중에는 제한능력자, 갑이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취소권자, 여기는 취소권자의 성계인은 제한능력자의 성계인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한능력자의 대리인 중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자이기 때문에 취소권자는 갑 또는 을이고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제한능력자인 갑과 직접 매매한 자는 병이지 정이 아니죠. 상대방은 병입니다. 그럼 추인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제한능력자라면 제한능력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추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이 아직 미성년자다. 제한능력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갑은 추인권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 법정 대리인만큼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인권자는 법정 대리인 을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제한능력자 그 상대방 이런 논리를 기억해야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풀어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자, 21번이요. 미성년자인 갑은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을에게 매도하고의 체크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된 자는 이번에는 을입니다. 법정 대리인이 병이에요.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주었는데 체크 법정 대리인 병이까지요. 미성년자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적법 체크, 취소 체크요.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 판례. 우리 시험의 취소는 전부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그래서 옳고 2번 미성년자 갑이 미성년자임을 상대방 을이 몰랐더라도 법정 대리인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 제도는 제한능력자 자신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 이런 게 요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 이런 게 요건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이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미성년자 갑과 상대방 을의 반환 의무는 서로 동생관계에 있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을 때 쌍방 간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쌍방 간의 원상 회복 의무는 판례와 법률의 규정이 동시행관계란 걸 규정하고 있어요. 줄이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또는 해제가 된 경우 쌍방 간의 반환 의무는 동생관계란 것이 판례와 법률의 규정에 있어요.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네 번째, 미성년자 갑이 대금을 체크 모두 생활비까지요 로 사용한 경우, 여백에는 이렇게 적어보시고 마지막 끝에 생활비하고 유흥비란 말은 다른 말입니다. 유흥비란 금액은 낭비한 금액이에요. 유흥비는 현존이익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생활비로 사용했거나 물품을 구입했거나 빚을 갚았거나 이런 건 전부 다 현존이익입니다. 모두 생활비, 모두 현존이익이기 때문에 모두 반환해야 돼요. 그래서 체크 대금 전액이요 을 반환하여야 한다. 언뜻 생활비는 현존이익이 아닌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낭비한 돈, 유흥비, 술 먹고 담배 먹고 띵까띵까 닦아 쓴 거는 전부 현존이익이 아니지만 생활비라든지 물품을 구입했다든지 또는 빚을 갚았다든지 전부 다 현존이익이에요. 모두 생활비, 모두 현존이익이기 때문에 대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현존이익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만약 상대방 을이 선의의 정액에 매도하고 이전 등기하였다면 법정 대리인평이 취소하였더라도 취소 밑에 절대적이라 적어보시고, 제한능력 제도는 제한능력자 자신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민법이란 법률은 역사와 더불어 진화 발전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사회는 근대 시민 사이에 개인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회는 개인의 이익과 전체 이익을 조화시키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지만, 둘 중에 하나를 희생해야 된다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제한능력자, 어린 녀석이나 마탱이 간 녀석들은 사회 전체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상태 안 좋은 이자들을 우선하여 보호하겠다는 제도가 제한능력 제도이기 때문에, 제한능력 제도는 사회 전체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이 제한능력자를 우선하여 보호한다는 민법 전체에서는 이질적인 제도예요. 그러므로 취소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이런 거 없어요. 상대방 을과 거래한 제3자 정이 선의라 할지라도 법률상 보호되지 않습니다. 제한능력자를 우선한다고. 그러므로 이 취소는 절대적 취소다. 누구에게나 취소의 효과를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제3자 정은 선의라 할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취소하여 소급하여 무효가 됐기 때문에. 됐죠? 예. 그 다음 22번은 146주 조문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 기출에도 이렇게 물어봤다. 이런 문제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누차 강조했지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은 난이도 중하는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수 없이 득점하고, 난이도 상은 일부만 맞춰도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어요. 난이도 상에 너무 목숨 걸면 안 된다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난이도 상은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귀에 못다가리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득점해야 될 부분은 난이도 중하예요. 특히 난이도 하는 시험에 제법 자주 출제되는 것은 공부할 때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 눈도장 찍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기억에서 멀어지면 쉬운 것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지만 시험은 왕도 있어요. 지름길이 없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세칭 쪽집게 특강도 하지.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 뒤로 넘기시고 24번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다툼 판례.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가로 확정적이요. 예, 유효 상태에 놓여 있다. 틀렸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상태는 일단 유효가 유동적, 유효가 불확정적이다. 왜? 취소권을 가진 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유효기 때문에 유효가 불확정적, 유동적이지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취소권은 권리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권을 가진 자는 취소권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한다는 말은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인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한 후에는 추인할 수 없다라는 논리인데, 주의할 부분은 취소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허용하지 않지만 취소하여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은 가능하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무효행위 추인은 구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틀렸고 추인한 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틀렸어요. 3, 4를 묶으시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 전에도 할 수 있다. 전에 가로하고 틀렸습니다. 법정 대리인이라는 말이 오지 않는 것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추인할 수 있다고 가야만 해요. 여백의 원칙이라 적으시고 4번처럼 체커 법정 대리인언까지요.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전에 동그라며 추인할 수 있다. 거기는 예외라 적으시고 3, 4를 비교하시고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만 해요. 예. 그래서 3번처럼 법정 대리인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추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 5번이요. 취소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거기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까지 체크해요. 추인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 틀렸어요. 무효인 법률행위, 무효행위의 추인은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취소한 후에는 무효가 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할 수 없다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자, 25번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 추인 사유 아닌 것은 일기역 마지막에 이행에 체크하시고 이행 마지막에는 전이라 적으시고 이행은 이행의 청구와 구별해야 됩니다. 전부나 일부의 이행, 전이에요. 전. 이행의 청구가 이양의이다. 이행과 이행의 청구를 구별하자. 그럼 이행은 전이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이행을 하든 상대방이 이행을 하든
법정 추인이기 때문에 누가 이행했는지는 체크할 가치 없어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 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권 채무는 같은 말입니다. 채권자가 볼 땐 채권이고 채무자가 볼 땐 채무고, 채권 채무는 달리 권리 의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말하기 때문에 법정 추인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취소권자의 체커 상대방 이익까지요. 그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까지 체커 양의 동그라미, 양도 이양의 양, 취소권자가 이양을 해야만 법정 추인이 되지 상대방이 양을 했다, 양도를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추인 아닙니다. 그 다음 디귿 리얼을 묶으시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디귿 취소권자가 체크요.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 이의 동그라미를 체크받으니요. 이양 중 이 이행의 청구를 취소권자가 받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상대방이 이행의 청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양은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 되지 상대방이 하는 경우는 법정 추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디귿은 법정 추인 아닙니다. 그 다음 리얼의 취소권자가 체크요. 상대방에게 이행의 청구 이의 동그라미요. 한 경우 한의 체크요. 이행의 청구 이를 취소권자가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리얼은 법정 추인이 맞아요. 마지막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의 제공을 받은 경우 담의 동그라미 하시고, 전경 담강은 취소권자가 하든 상대방이 하든 법정 추인이 되기 때문에 누가 담보를 제공했는지는 구별할 실익이 없습니다. 그 다음 26번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그럼 을이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을 위에는 취소권자요. 그리고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 갑이 상대방, 갑 위에는 상.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정 추인을 물어볼 때 사례형 문제가 등장하면 누가 취소권자고 누가 상대방인지를 결정해 놓고 지문을 읽으라는 말이에요. 을이 취소권자, 갑이 상대방. 1번 체커 상대방 갑이까지요.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청구한까지 체크하시고 여백에는 이라고 적으시고, 이행의 청구, 대금 지급을 청구했다는 말이 이행을 청구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양 중에 일을 하였다. 법정 추인 아니죠? 예, 그 말이에요. 25회 기출문제였는데 한 30년 전에 사법시험 문제입니다. 사법시험 문제를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느냐고. 문장은 짤막짤막해 보이지만 개인적인 사견으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25회 당시에는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2번 상대방 갑이 체크요. 취소권자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한까지 체크 양의 동그라미, 이 양 중에 양 상대방 갑이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추인 아닙니다. 3, 4를 묶으시고 비교입니다. 여기 이것까지 물어봤어. 자, 칠판 저는 취소권자가 하든 상대방이 하든 법정 추인 사유는 되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한 것은 상대방이 그냥 이행했는데 전이요. 그게 법정 추인이 되면 이상하지. 상대방의 이행을 취소권자가 수령을 해야 돼.
되겠습니까? 전중에 이 행을 취소권자가 한 것은 그 행위 속에 취소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보다를 추측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전을 했다면, 이행을 했다면 그것만 갖고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보다를 추측하기는 힘들잖아요. 상대방이 전, 즉 이행을 하고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해야만 취소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물어봐 버렸어요. 그래서 3번 갑이 체크요. 상대방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취소권자에게 체크 제공한까지요. 제공했다는 말이 전이에요. 전이라 적으시고, 상대방이 전 이행을 한 것은 제공, 이행 같은 말입니다. 취소권자가 수령을 해야만 법정 추인이 되지, 취소권자가 수령했다는 말이 오지 않는 것은 법정 추인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체크 취소권자인 을이까지요. 이의 즉 유보 없이 매매 대금을 체크 지급한까지요. 경우 여백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전이요. 취소권자가 전, 즉 이행을 한 것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마음이 없으니까 이행했죠. 예, 전이요. 3, 4를 비교해 보시고, 상대방이 전, 즉 이행 제공을 한 것은 취소권자가 수령까지 해야 법정 추인이 된다. 그러나 취소권자가 전 이행을 한 것은 그냥 그대로 법정 추인이에요. 4번이 법정 추인입니다. 그 다음 5번, 취소권자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체크 취득하게 될까지요. 되래 동그라미. 그 밑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장래 채권이요.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정에게 양도한 경우 취소권자 을이 양도하였다, 그걸 물어보는 즉 논점이 아니에요. 이 양 중에 양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이미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양이지, 장래 채권, 취득하게 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양이다 아니다. 장래 채권이라 적으시고, 마지막 여백에는 양이 아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이미 취득해버린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양이지, 장차 취득하게 될 채권, 장래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양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26번이 짤막하지만 법정 추인 중에 가장 어려운 거, 물어볼 거 다 물어봐 버린 거예요. 차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25번 정도예요. 그 다음 넘기시고, 27, 28은 반복적인 요소입니다. 자, 29번입니다.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이 틀려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사의 질서행위의 무효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의 공통점 하나, 둘 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민법 139조의 무효행위 추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고, 추인해도 그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될 수는 없죠. 예, 추인하지 못한다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니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동그라미요.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여백의 원칙이라 적으시고 법정 대리인을 언급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추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지문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은 평이하게 서술된 것은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 디귿 매매계약이 체커 적법, 체커 해제, 동그라미 후에는 체커 취소요.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이 지문은 우리가 했던 판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선이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매수인이 착오를 주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왜? 해제의 효과와 취소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해제를 하면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해제권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이기 때문에 반환의 범위가 선의는 현존익, 악의는 전부 반환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선악에 따라 반환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책임,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 할지라도 매수인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등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주장하여 취소할 수 있다가 판례예요. 줄여서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착오를 주장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는 있지만 더 줄여 해지한 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는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 리얼이요. 자, 리얼은 항상 염두에 두실 것이 착오에 빠진 것이 위법합니까?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요?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에게 상대방은 체커 불법 행위로 인한까지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거기에 디귿 리얼에 관계된 판례들이 빈출 판례고 정답이 되는 요소들이에요. 착오에 빠진 것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해요. 틀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미 설명드렸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소급하여 무효가 됐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허용하지 않지만 무효가 됐기 때문에 체커 무효행위의 추인까지요. 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 있죠. 옳은 지문이에요. 자, 넘기시고 30, 31은 반복적인 요소니까 보시고 101페이지의 1번입니다. 조건 기한 요약집 62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조건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기억 첫째 중앙 불확실 체크요. 법률행위 부관으로 조건 기한의 차이점은 장래 사실의 성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불확실한 부관은 조건, 확실한 부관은 기한. 10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번이요. 그래서 조건 불확실, 기한 확실. 그것도 정답이 된 적이 있고 시험에 간단하게 자주 물어봅니다. 자, 니언이요. 니언은 동기와 조건의 차이점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친구분이 여러분에게 재산을 공짜로 주겠다는 정여계약함에 있어 이렇게 조건을 붙였다고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공짜로 줄게. 그럼 친구가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을 표시했다 안 했다? 여러분한테 지금 이야기해서 표시했다 안 했다? 했잖아. 조건이요. 단지 여러분 친구의 마음속에만 있지 표시하지 않고 그냥 1억을 주겠다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동기다 조건이다? 동기예요. 동기와 조건의 공통점은 둘 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러한 조건의사는 있어.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면 조건이고 표시되지 않는다면 무엇에 불과하다? 동기에 불과해요. 표시가 되면 조건,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 그래서 니은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체크 조건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까지요. 동기다 조건이다. 동기요. 동기에 동그라미에 불과하고 조건이 아닌데 표시되면 조건입니다. 네. 그 다음 디귿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와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상포성 어수단입니다. 그 중에 시험의 논점은 단이에요. 단독행위 단에 동그라미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인다면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외가 있다.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도 좋습니다라는 동의를 했거나 또는 오로지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대표적인 예로 채무의 면제와 유정이요. 그와 같은 것은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 체크요. 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여백에는 예외라 적으시고 그리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채무의 면제와 유정에도 조건 붙일 수 있는 예외입니다. 그 다음 리얼 미음 묶으시고 리얼 미음이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리얼 미음을 묶으란 이야기예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것은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가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미음도 마찬가지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경우 즉 법률행위에 불법 조건이 붙은 경우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틀렸어요. 리얼 미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경우 즉 법률행위에 불법 조건이 붙은 경우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돼요. 예. 그 다음 2번입니다. 조건의 종류에 관한 설명, 털린 것, 다툼 판례. 정지 조건, 정지에 플러스예요. 이 성취되면의 체크요. 법률행위는 유효 밑에 플러스. 정지 조건 생긴다, 발생한다 플러스. 근데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가 됩니다. 예, 정지 조건 발생, 생긴다, 유효. 조건이 성취되면. 그 다음에 2번 해제 조건, 해제 밑에 마이너스예요. 해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으나 해제 조건이 체크 성취되면요. 법률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밑에 마이너스. 정발 해소, 해제 조건 소멸. 물론 정발 해소는 조건이 성취됐다는 전제하에 논리예요. 성취되지 않으면 반대의 논리입니다. 예. 정지 조건 생긴다, 유효. 해제 조건 잃는다, 소멸,
그래서 둘 다 조건이 성취되면 그렇다는 걸 유념해 보라 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3번은 반복이고 4번 5번 묶으시고 정지 조건 생긴다 해제 조건 잃는다가 정답이 된 적도 있어요. 지금부터 4, 5번은 산수를 합니다. 기성 조건이 기성 이미 이루어졌다 플러스요. 해제 조건이면 잃는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와야죠. 무효이고 무효의 마이너스, 기성 조건 플러스 정지 조건이면 발생 플러스는 플러스가 돼야 되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 밑에 플러스예요. 그래서 4번은 맞아요. 5번 불능 조건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능 밑에 마이너스. 해제 조건이면 해제 조건 소멸 마이너스는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즉 유효란 말이 와야 됩니다. 무효 밑에 작게 X 이미 털려버렸어요. 불능 조건이 불능 밑에 마이너스, 정지 조건이면 정지 밑에 플러스,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와야 되는데 조건 없는 법률행위 플러스가 왔기 때문에 조건 없는 법률행위 밑에 작게 X. 앞뒤가 결론이 반대로 돼 있어 5번이 틀렸고, 이게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 정답이 여러 번 됐던 빈출이에요. 그 다음 3번은 반복이고 4번이에요. 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1번은 반복이고 2번 정지조건부 권리는 체커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까지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예, 정답이 되는 요소는 아니지만 이해를 좀 해볼게요. 소멸시효 제도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걸리지 않는지, 진행되는지 진행되지 않는지 이런 지문이 등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참고로 설명드려요. 소멸시효의 진행이란 권리가 있고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만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고. 그럼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권리 생겼습니까?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어야 권리를 행사하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진행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이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 내용이에요. 조건부 권리도 기대권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 기한부 권리도 마찬가지요. 그러므로 조건이 성취되기 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 상, 보, 담 네 가지 다 할 수 있다로 가야 돼.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그래서 처분에 처의 동그라미요. 있다라고 돼 있어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거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있지만 정지조건이라면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 조건이라면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지 법률행위할 당시로 소급하여 권리가 생기거나 잃는 것은 아니다. 원칙이에요. 그래서 조건 성취의 효력은 체커 원칙적이요. 어로 가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까지요. 이 말이 달리 소급하여 이 말입니다. 매매계약은 1월 1일 날 하고 조건은 3월 1일 날 성취가 됐어요. 그럼 정지조건이라면 조건이 성취한 3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지 1월 1일로 매매계약 법률행위할 당시로 소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있을 수 있어요.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 당시로 소급표를 인정하자는 합의
약정, 의사 표시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해요. 그 다음 다섯 번째요. 예, 소유권 유보 약정까지 체크하시고 동산의 할부 매매 등을 말합니다. 김치 냉장고가 너무 오래돼서 김치가 맛이 없어. 오늘 전자대리점에 가서 김치 냉장고를 삽니다. 근데 12개월 무이자 할부한다고 말하면 할부로 사야지. 귀찮다고 그냥 현찰박치기 한꺼번에 사는 것은 다소 멍청한 짓이잖아요. 지혜롭지 못하지. 그럼 대금 완납할 때까지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말해요. 대금 완납할 때까지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가 되어 있고 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생기기 때문에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정지 조건 붙인 겁니까? 해제 조건 붙인 겁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대금 완납하면 소유권 생겨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정지 조건 붙인 거예요. 그렇게도 물어봅니다.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원칙이요. 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도에 동그라며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이다. 대금 완납할 때까지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귀속,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동산 할부 매매,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매매 계약을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한 매매한 것으로 본다는 게 판례예요. 동산의 할부 매매,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중 정지 조건을 붙였다는 게 판례 입장이란 것을 더불어 기억하시란 취지. 그 다음 5번, 예, 다른 내용들은 반복적인 요소고 4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혼 예물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시험은 판례의 정확한 표현을 기억할 필요 없고 정지 조건을 붙였는지 해제 조건을 붙였는지와 그것만 구별하면 돼요. 약혼 예물을 주고받은 것은 약혼 예물을 공짜로 준 정연대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한 정여와 유사해요.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정여의 효력이 잃어 해제 조건이요. 그럼 혼인이 성립해버린다면 정여의 효력은 상실 안 한다는 말이에요. 서로 그래서 며느리의 귀책 사유로 혼인이 해소됐다 할지라도 이혼이요. 이미 혼인이 성립해버렸다면 약혼 예물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며느리요. 혼인이 성립 안 되면 약혼 예물은 돌려주는 것이고 혼인이 성립되면 약혼 예물은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주기 때문에 해제 조건 붙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묶어 볼게요. 이렇게. 혼인 불성립을 가로 정지어 조건으로 하는 정여까지 묶으시고 해제 조건이지 정지 조건 아닙니다. 네. 그 다음 6번부터는 잠시 쉬다가 설명을 드릴게요.